매주 금요일 아침에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장식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더위 먹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어제 더위 세게 먹었어요. 예. 끝나고 행진을 쭉 하다가 저희가 또 저녁 방송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제가 턴해서 왔는데 그 사이에 그러고 나서 MBC를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의원님 괜찮으셨습니까? 네, 뉴스아이킥 갔죠. 예. 저도 뭐 어제 아침부터 아침 8시 반에 저희들이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밀정을 임명한 자가 밀정이다. 그러니까 그 땡볕 아래 계시던데 저기 이순신 장군. 네, 그리고 10시에 광복회 주관 광복절 행사 79주년 광복절 행사를 갔고, 그리고 1시에 대통령 그 8.15 경축사 관련돼서 의원 전체하고 최고위원들 전체가 서서 기자회견을 했고, 네. 그리고 2시에 다시 효창공원으로 와서 그 집회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갔더니 한 5시쯤 돼서 집에 들어갔더니 정말 잠시 소파에 누워 있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와중에 또 저녁 방송까지 하셨으니 우리 장 기자님 체력 관리 잘하십시오. 그러니까 중간에 또 막 취재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힘들었는데, 어제는 정말 그 효창공원 갔다가 MBC 갔는데 그 커피숍 1층에 커피숍 있잖아요. 1층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소금이 필요해.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 필요해. 소금이 막 그래서 진짜 어제 정말 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들 진짜 고생하셨어요. 특히 이게 독립운동 후손 그 어르신들 많이 나오셨거든요. 맞아요. 많이 오셨고. 네,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어제 의원들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침 8시 반부터.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가지고 광복절 행사 한 번 하면 될 광복절 행사를 세 번, 4번을 한다. 진짜 그러네요, 정말. 어제 박은정 의원 맨 앞에서 그 행진 끝까지 하시더니 그러니까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요새 법사위가 또 보통 일이 많아요. 일이 너무 많아요. 인사청문회 끝나면 입법청문회 막 계속 청문회 있어가지고 너무 힘든데요. 저희가 그래도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반쪽 행사 표현 잘못됐다. 대통령이 가면 그게 대통령 행사다. 특정 단체. 광복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광복회를 비난하기로 했어요. 인사불만 핑계로 빠졌다고 해서 광복절 행사를 훼손하면 되겠냐?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적반하장이 이들의 주특기이긴 한데 최근에 본 적반하장 중에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며칠 전 그제 정도 있었던 소위 권익위 김 국장 사망에 대해서 민주당 탓을 하는 대통령실 맞습니다.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잖아요. 적반하장의 최고. 그리고 경축사에 나온 반자유 반통일 세력과 싸워야 된다. 자신과 싸우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자유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언론의 자유가 자유주의의 가치에 가장 중요한 핵심에 있는 것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 사상의 자유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가장 앞장서서 박살내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지금 어제 나온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그 북진 통일론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가장 반통일 세력이에요. 이상한 분들이세요. 적반하장이죠. 누가 반쪽 행사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이종찬 회장에 대해서 인사불만 핑계로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자,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종찬 회장 왜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강 보훈부 장관은 왜 만나러 갔어요? 강정의 보훈부 장관은 다 갔었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욕하는 거죠. 욕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이거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어제 이종찬 회장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이종찬 회장 정말 대단하셨는데 현장에서 들으면서 한 가지 말씀, 두 가지 말씀이 저는 귀에 딱 닿는데, 기념사에서는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덮을 수 없다. 라는 말씀. 그다음에 기념사가 끝나고 나서 본인의 소회를 개인적 소회를 한 말씀 더 덧붙였는데 여기에 내가 내년이면 90인데 89세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승만 정권부터 윤석열 정권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을 다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함께 일도 하셨고. 근데 역사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정의의 편이다.
라는 저도 말씀. 진짜 감동이었어요. 예. 예. 아, 보수의 품격? 예. 그래서 제가 보수는 진정한 대한민국 보수라면 이종찬 광복회장 중심으로 다시 뭉쳐라. 맞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서정욱 변호사 있잖아요. 예. 자기들은 이종찬 그 광복회장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자기들은 윤석열 중심으로 뭉치고 그다음에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안기부장을 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정말. 그게 지금 현재의 소위 얘기하는 윤석열 보수 사단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보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어제 이종찬 광복회장도 보수 참칭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러니까 진짜 보수 참칭이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는 올드라이트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그 네, 올드라이트 정말. 저는 어제 네. 그 광복절 그 대통령 그 연설에서 올드라이트들마저 저쪽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배치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이건 이승만 때부터 아주 오래된 방식인데 네. 친일파 척결을 얘기하면 공산주의 척결을 얘기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친일 나오면 친북. 예. 딱. 친일 나오면 친북. 예. 친일파 척결 얘기 나오면 공산주의 척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맞아요. 통일 뭐 8.15 독트린 얘기를 하는데 북진 통일하자라는 얘기고요. 흡수 실질적으로 통일 흡수 통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북진 통일하자는 얘기인 거고. 네. 그 노덕술이 우리 독립운동가 김원봉의 뺨을 쳤다는 네. 그 기가 이야기, 막힌. 예, 그 얘기와 다를 바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드라이트들, 소위 반공보수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반공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떨어져 나가지 않게 붙들어 놓기 위해서 어제 광복절날 친일 얘기하니까 친북, 검은 세력, 사이비 이런 얘기들 한 거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에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왜 벌어지는 건지, 어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아니,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지금 이념 전쟁 붙이고 뉴라이트 전쟁 시작한 사람이 인사로 대통령이잖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네, 본인이는 이게 이념 전쟁인지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시계를 1년 전으로 딱 되돌려 보면은요. 네. 국민의힘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네, 한 네, 1년 전쯤에. 네.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올해 연찬회는 가서 내가 욕먹을게 술 먹어. 네. 마셔.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이런 예,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예. 작년 연찬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민생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근데 거기 가서 대통령이 단칼에 정리해버렸잖아요. 민생 얘기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념이다. 이념을 앞세워서 우리가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네. 라는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본인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윤석열을 올해 윤석열이 디스하는 꼴이에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그런 자기 모순이나,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네. 뭐 양구남 의원님도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네. 검찰에 뭐 양구남 의원을 비롯해서 검찰에 오래 계셨던 분들한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다음에 막 대통령이 됐을 때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네. 예측이 잘 어려워요. 그렇죠. 앞하고 뒤가 그러니까 동일하다.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예. 선포하고 실제로 가장 소위 이념도 아닌데 네. 사실은 이념으로 포장된 그런 기득권의 논리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배치하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네. 이게 일관성을 중요시하고 논리적 일관성이나 인과관계를 중요시하는 일반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괴롭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예측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왜 이러시냐? 라고 했더니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판단을 하시냐면 본인에게 이득이 되고 그 순간 힘이 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본인에게 힘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게 뭐가 동물적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예, 매 순간. 예, 매 순간. 그러니까 계속 박근혜를 바뀌는구나. 때려잡는 게 본인에게 힘이 된다고 싶은 시점에서는 박근혜를 때려잡는 거고, 야. 조국을 때려잡는 게 본인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시점에서는 조국을 때려잡는 거고, 자기는 뭐 진보 오야붕이었다? 진보의 오야붕이. 진보의 오야붕이었다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본인에게 힘이 된다고 하는 시점에서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예. 일관되게 그분의 행태가 다 이해가 돼요. 너무 쉽네요. 너무 쉬워요. 예. 지금 나에게 힘이 되는 거. 그렇죠. 지금 나에게 권력을 가까이 하게 예. 권력을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딱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제 때 예. 친일파, 기회주의자들, 기회주의자죠. 예. 껍빛단 리에 그렇죠. 나오는 기회주의자죠. 그런 선택을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그때 달라요. 예. 이런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순간에 자기에게 유불리가 뭐냐, 뭐가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런 것만 판단한다. 그래서 그 순간에 유불리에 따라서 그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과 진보의 협력하는. 오야붕도 됐다가 반 박근혜도 됐다가 반 문재인도 됐다가 반 네. 조국도 됐다가 지금은 이제 반북 뭐 뉴라이트 친일과 관련 대일 관계 개선 뭐 등등등 이제 그런 이제 뉴라이트 소위 뉴라이트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데 뉴라이트 쪽과 지금은 이제 결합돼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은 막 일본의 편 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일본 편 드는 게 별로 안 좋다 그러고 바로 그러면 또 확 바꿔서 이명박 독도가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도 MB 그때 사실 뉴라이트들이 MB 네. 정권에 쭉 다 들어오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김태호 누가 봐도 안보실 실세, 누가 봐도 대통령의 소위 지금 외교안보를 귀를 붙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이 김태호 아닙니까? 김태호? 그때 MB 때 중용됐던 네. 사람이에요. 대통령실에. 근데 그러다가 안 되니까 MB가 갑자기 어느 날 네. 독도 갑니다. 독도 가서 완전히 망쳐버리죠. 대일 관계를.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의 턴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저 언제든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알 수가 없다.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더 상대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야구를 제가 좋아하는데 네. 투수들 중에서 제구력이 안정된 투수보다 제구력이 들쑥날쑥한 투수들을 상대하는 게 예. 타자들이 더 어렵습니다. 어려워. 예, 제구력이 좋고 에이스급 투수는 무슨 공을 던질지 알면서도 못 쳐요. 예. 또는 그 허를 찌르는 게 이제 유현진 같은 사람이고. 예. 근데 제구력 난조인 투수를 상대하기가 내 머리로 올지 갑자기 인코스로 와야 될 타이밍에 아웃코스로 올지 그걸 몰라요. 근데 이제 당분간은 단기간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예.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어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그 8.15 경축사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경축사 관련돼서 저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 대목들인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도 굉장히 촘촘하게 특히 한겨레 경향신문이 굉장히 잘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본적으로 북진 통일에 대한 얘기하고 저는 이 부분 1945년 일제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뭐 이런 식의 데모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독립운동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건가 대통령 스스로? 저는 이런 의혹도 좀 들었습니다. 뭐 은폐하려고 했으나 네.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네. 어제도 잠깐 네. 2시 행사 끝나고 나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8.15 경축사를 보면서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세상이 다 이분법으로 보이는구나. 옛날 소위 네오콘 미국 부시 시절에 네. 럼스펠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게 너는 나의 친구냐 적이냐 이거를 얘기해. 넌 미국의 친구야 적이야.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 그다음에 고귀한 거짓말이라는 얘기도 네. 스스로 했어요.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9.11 테러를 자행했던 이 사람들 빈라덴을 옹호하는 세력이 있고 이라크에 들어갈 때 거기에 대규모 대량 살상 무기 소위 그때 처음 나왔던 얘기예요.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실은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이라크에서 그 후세인은 전부 다 축출하고 나서 이라크를 이잡듯이 뒤졌는데 대량 살상 무기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럼스펠드가 알고 있었어요. 부시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알면서도 이라크는 박살을 내야 돼라는 것 때문에 거짓말을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그건 고귀한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포장하는 거죠. 예, 포장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적과 아를 둘로 딱 나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제 경축사는 이들의 세계관이 친구 아니면 적을 구분하는 네.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세상을 다. 그러면서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네. 갈라치기를 하는데 세 가지 국면에서 갈라치기를 했어요. 하나는 남남 갈라치기입니다. 네. 남남 갈라치기. 반자유주의, 반통일 세력들과 맞서 싸우고 투쟁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검은 세력, 사이비 지식인. 이거는 뭐 이전에도 4.19 때나 이런 때도 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네. 소위 사이비 인권운동가, 검은 세력, 반자유주의 세력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남남을 갈라치기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뭐 장윤성 기자나 저나 뭐 많은 사람들이 검은 세력에 포함이 될 겁니다. 대통령이 검은 보기에는. 세력, 사이비 지식인 뭐 예, 이런 거예요. 사이비 지식인 검은 세력이라고 여기 있어요. 검은 세력. 검은 세력. 예. 다음부터 진짜 검은색으로 한 옷을 입고 다녀볼까 하는 생각이 잠깐 아니 들었는데. 제가 어제 뉴스하이킥에 그 예. 감색 옷을 입고 예. 갔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네이비입니다. 네이비. 네이비 컬러 입고 갔는데 장성철 소장이 저한테 검은 옷을 입어 검은 세력이라고 막 공격. 그러니까 남남 갈라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올드라이트한테 친일 친북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올드라이트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남북 갈라치기를 한 거죠. 남북 한반도를 갈라치기 한 겁니다. 네. 한반도 갈라치기 하면서 그 소위 정보 접근권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요. USB 보내고 대북 방송하고 이러겠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보다 적극적인 남쪽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김태효가 해설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대통령 말씀을 자기가 해설하더라고. 네. 337이니 뭐니 하면서 예. 예. 적극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USB 보내고 뭐 하고 뭐 유사시에 그럼 군사력이라도 동원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한 거예요. 김태훈 네. 차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해서 바라볼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 나갈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일단 아주 네. 낮은 수준에서 보자면 대북 방송하고 USB 풍선에 날리고 네.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네. 뭐 북한은 휴민트라도 심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반란이라도 일으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면은 그게 이제 그 물밑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네. 수면 위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네. 이런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것도 광복절에. 예,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그 노태우 정권 시절부터 시작해서 또는 7.4 공동성명 예.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예. 국가연합 단계 내지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보수 정권부터 소위 민주 정권까지의 이어진. 일관된 통일 방안이에요. 네, 한민족 공동체 예, 통일 한민족 방안입니다. 공동체 통일 방안부터 예. 시작해서 7.4 공동성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7.4 공동성명에서부터 시작된 통일 방안입니다. 노태우 정권 때 있었습니다.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기본 합의서도 있어요. 예. 남북 기본 합의서. 근데 이걸 다 무시하겠다는 제가 이걸 보면서 쟤들이 북한 따라가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아시는 예. 분들은 저희 연배 나이 또래 계신 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 이전에 소위 민주기지론이라고 해서 북쪽은 민주기지고 남쪽은 아직 민주주의가 안 됐으니 예. 그게 이제 북한 쪽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기지의 힘으로 남쪽을 해방해야 된다. 해방해야 돼. 그게 이제 북한이 생각하는 한국 전쟁의 기본 발상이에요. 예? 이 북한 쪽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한국 전쟁의 기본 발상이 우리 민주기지가 북한이라고 하는 민주기지가 남한이 반민주적인 네. 여기를 이제 가겠다라는 건데 네. 지금 여기 보면 자유기지론이에요. 자유의 가치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구해야 된다. 정보 접근권부터 시작을 해서 그 USB 막 보내고 하겠다라는 거지. 네.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군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북을 네. 그렇게 갈라쳤죠. 이게 북한 뒤집혀진 북한판 민주기지론, 남한판 자유기지론이에요. 자유기지론. 네, 자유기지론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방국과 협력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요. 무슨 국제연대. 국제연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네, 했죠. 여전히 그럼 뭐 한미일 군사동맹 가지고 하겠다는 거지. 거기다가 몇 군데 붙이겠죠. 미국 네. 입장에서는 동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고 싶어하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동아시아 구상이니까. 네, 네, 네. 물론 트럼프는 그것도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데다 돈 써야 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튼 동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중국, 러시아, 북한을 밀어붙이겠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왜 일어났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예. 서유럽 중심에 나토, 동유럽도 들어왔지만 그다음에 러시아 세력 간에 중간에 있다가 네. 거기서 실리 외교를 했어야 되는데 러시아의 야욕과 나토의 이 그 자신의 기본적인 군사 전략이 우크라이나에서 부딪힌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미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판 나토가 생기고 북중러를 이렇게 그걸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어디서 지정학적으로 어디서 부딪히게 됩니까? 한반도예요, 한반도. 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주장을 하는 건지 인지하고 있다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딱 둘로 보이니까 그런 예.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제 한 얘기 중에 저는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가 뭐냐면 정보 접근권 얘기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해서 북한 정권의 거짓 선동을 알게 됐다는 증언이 많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USB 계속 보낸다는 것이고 맞아요. 양무진 교수에 따르면 북한 안에 주민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이른바 북한 붕괴론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예요. 그런 그렇죠. 얘기인데 이게 근데 참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냐는 거예요. 가능하지도 않고요. 네. 가능하지도 않고 만약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북쪽에서 뭐 탈북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네. 그런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을 희생시키는 일입니다. 매우 무책임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독일 통일을 이끌었던 갑자기 그 수상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그 폴란드 가서 무릎 꿇었던 그분이 누구 빌리 브란트. 빌리 브란트. 네. 죄송합니다. 빌리 브란트가 동베를린에 갔을 때 네. 동베를린 시민들이 브란트에 열광했어요. 열광을 했을 때 와서 연설에 나와서 네. 연설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브란트 호텔 앞에서 모여가지고 운집해서 브란트를 외쳤거든요. 빌리 하고 외쳤을 때 브란트가 호텔 여기에 나와서 로비? 네. 로비가 아니라 바깥에? 발코니에 나와서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왜 단어가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발코니에 더위 먹어서 나와서 그래요 우리가. 발코니에 나와서 네. 딱 연설을 하지 않고 딱 하나의 손짓을 합니다. 캄다운.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내가 연설을 하고 또는 브란트에 호응을 하는 당신들이 독일 동독 정부에 의해서 위험해질 수 있다, 희생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네. 나와서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손으로 캄다운하라고 합니다. 진짜 통일을 생각하고요, 진짜 북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만에 하나 진짜 물밑에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죽거나 말거나 우리는 남쪽에 있는 극우 세력들이 바라는 바 풍선 날리게 하고 USB 보내고 한미일 군사동맹하고 한미일 군사훈련할 때 독도도 뭐 기지로 군사기지로 한번 공동 군사기지로 내주고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죽거나 말거나 뭐 국민들이 네.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건국절에 관심이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더 뚜껑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네. 예, 실제로는 대통령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관심 없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일종의 875원. 우리 잊지 맙시다. 대파 네. 875원.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요. 관심 없는 분이세요. 예. 본인 먹고 사는데 먹는데 사는 거야 뭐 아니, 어떻게든 본인 메뉴 살겠지. 이런 거에만 예, 관심이 있으시죠. 많다. 근데 예. 이런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원님. 어제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가 언제인 것이냐에 네네. 대해서 30대에서 50대는 1919년, 70대 이상은 1948년, 20대하고 60대는 팽팽하고 경기, 인천, 호남은 1919년, TK는 1948년, 서울, 충청, PK는 팽팽, 민주당 지지층은 1919년, 국민의힘 지지층은 1948년. 저는 이런 조사를 왜 했을까 싶기도 하지만 저는 이 조사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아직도 정리가 좀 안 됐나? 왜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 제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는 법적인 측면인데요. 이건 네. 굉장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는 한일 간의 논쟁이지 한국 내부의 논쟁은 아니었어요. 네. 뭐냐면 1965년에 네. 소위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승만 대통령까지만 해도 우리는 일본이랑
절대 안 된다. 숙적이죠. 숙적이다. 네. 가만히 안 두겠다. 네. 막 이랬어요. 예. 말로는 그랬지만 사실은 친일 경찰들부터 시작해서 다 반민특위 해산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제 1965년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와서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걸 하고 그때 MB가 고대 총학생회장으로서 반대 시위하고 그렇죠. 잡혀가고 뭐 이랬던 일이 있었어요. 1965년입니다. 그때 한일 기본협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기본조약. 네. 근데 기본조약 2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1910년 8월 22일 및 이게 8월 22일이 경술국치 네. 그때잖아요.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아이고야. 라는 조문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대한민국 해석은 당초부터 무효입니다. 즉 이미 무효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네. 1910년 경술국치일인 1910년 8월 22일뿐만 아니라 경술국지는 8월 29일. 네, 8월 29일. 네. 그다음에 2900이네. 네. 1900년대 초반부터 뭐 네. 이런저런 조약들을 막 맺잖아요. 네. 조약들을 맺어가면서 한국의 주권을 그렇습니다. 사부작 예. 이렇게 뺏어 가지 않습니까? 을사합니다. 조선의 주권이죠. 군대 해산. 대한제국의 네. 주권을 뺏어 가잖아요. 네. 근데 이미 무효라고 해서 이 이미가 그때부터 무효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싹 다 무효다. 싹 다 무효다. 싹 다 무효예요. 그때부터 싹 다 무효예요. 따라서 이런 그러면 입장을 맺을 수가 있지? 싹 다 무효이기 때문에 싹 다 무효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가 없네. 아니지. 싹 다 무효이기 예. 때문에 조선은 예. 국권을 뺏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는 이게 적극적인 해석입니다. 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반 주류적 해석이 우리는 그래서 불완전하게 네. 일본이 주권을 일부 가져갔기 때문에 불완전하긴 하지만 대한제국은 1919년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기 전까지 예. 군주정인 대한제국이 존재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1919년부터는 예. 공화정인 대한민국이 예. 생긴 겁니다. 그렇죠. 예. 상해 임정에서. 예, 상해 임정에서. 예. 예. 그래서 1919년을 대한민국이 건국한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럼 그전에는 예. 우리는 나라가 없었던 거냐? 그게 아니고 예. 나라는 계속 존속을 했는데 그렇죠. 그때까지는 군주정으로 예, 존속했던 것이고 예.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으로부터 공화정이 된 겁니다. 예. 근데 그것도 대통령은 어제 자유민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자유민주와 공화주의는 다른 이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1919년은 자유민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화정, 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측의 해석이에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네. 1965년 시점에서 이미 무효인 게 뭐냐면 네. 1945년에 예. 자기들이 전쟁에서 졌잖아요. 예. 전쟁에서 진 때부터 무효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게 유효하다. 네. 조선이 맺었던 모든 것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1945년까지는 합법적인 조선 지배였다. 예.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본 측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근데 이게 좁혀지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미합의의 합의라는 걸 국제정치 용어로는 예. 미합의의 합의라는 걸 합니다. 자 각자 해석하자. 아 너는 너대로 우리는 너는 너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래서 한국 측의 네. 기본적인 해석은 뭐냐 하면 네. 1965년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예. 기본 해석은 자 불법적인 일본 제국이 예. 대한제국과 예. 맺었던 모든 뭐 경술 협약 예. 뭐 등등등 예. 무슨 을미 예. 늑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 모두 불법이다. 즉 강도가 네. 와가지고 야 너 재산 포기, 내놔. 신체 포기각서 써 하면 무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똑같이 예. 모든 협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예. 1919년부터는 그 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고 예. 그 전까지는 네. 군주제인 대한제국이 한 번도 사라진 적 없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사실이잖아요. 예. 그게 역사적 사실.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 예. 여기에서 갑자기 1919년이 아니라 1948년이 건국입니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 예. 1965년이 기본조약, 한일 간의 기본조약에서 네. 일본 정부의 공식 해석을 따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네.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예. 국제정치학계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제3자들이 이렇게 아니 뭐 일본은 이렇게 해석하고 한국은 이렇게 해석하네. 요건 그 국제정치학적 용어로 보면 미합이야 합이야. 각자 자국 내를 설득해야 되는 국내 문제가 정치적 있기 요소가 때문에 있어. 국내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예. 각자 그렇게 해석하라고 해. 예. 이렇게 됐던 겁니다. 네. 그렇게 국제정치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요 일본 측 해석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 우리는 일본인이다 이런 주장을 그게 김영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법적으로 제가 따져준 겁니다. 예. 법적으로 그 조약이 예. 기본 조약이 예. 국제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따져준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법원은 2012년 판결에 2012년 판결 그다음에 2018년 판결 최근 판결까지 어떤 태도를 유지하냐면 네. 그때 맺었던 우리 1965년 그 한일 기본 조약의 예. 한국 정부 측 입장을 다시 재확인합니다. 네. 다 이거는 그 무효인 협약들이기 때문에 예. 당시에 일본국에서는 일본이 강제징용하거나 위안부로 데려가거나 했던 거는 전부 다 불법이죠. 불법이다. 네. 불법 강점이었고 예.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불법이다라고 예. 해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와 관련돼서 예. 지금 배상해라. 일본국이 배상해라. 미쯔비시 제철이 배상해라라는 판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제동원 판결. 예, 강제동원 판결, 예. 위안부 판결 다 이 판결을 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예. 대통령부터가 이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해요. 그러니까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제3자 변제 방식은 이상. 예. 그러니까 그 소위 극우들이 또는 보수들이 물고 빠는 예. 박정희도 하지 않는 해석을 이승만도 하지 않는 이승만도 해석을 하지 않고 박정희도 하지 않는 해석을 지금 대통령부터 소위 친일파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 네. 일본 정부 해석을 갖고 와서 야 무슨 소리야 니네 무식하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봐 지적 선민의식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 니들이 사실을 몰라서 소위 종족주의적인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국절 얘기를 하거나 또는 김영석 관장이 어떻게 했냐면 1919년에 시작해서 1948년에 끝났습니다. 건국이 네. 완성된 겁니다. 건국의 과정이었다. 뭐 이런 건국의 과정이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그다음에 뭐 손기정은 왜 그럼 일장기 들고 뛰었어요? 얼마나 천박한 얘기인 줄 아세요? 창피합니다. 창피합니다. 어디서 아니 그런 말을 강도가 하는 칼 들고 예. 야 너 여기다가 일장기 붙여 예. 하면 합법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일본 국민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국제정치학적으로 그다음에 이 조약의 해설과 관련해서 유구한 전통을 가진 오랜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마치 객관적 일본 정부의 해석을 따르는 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가장 지적이고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뭐 애국자인 양 이야기하는 것 정말 너무 무식해서 저는 못 봐주겠어요. 들어줄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모르고 얘기했다면 무지한 거고요. 알고도 얘기했다면 밀정인 거죠. 밀정이다. 네. 예. 모르고 얘기했다면 무지한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김태효가 모를까요? 알겠죠. 대통령은 몰라도 김태효는 알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본 정부 측의 입장을 선택한 겁니다. 낙하손해상 수상자답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흔들고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부하내동하거나 또는 숨어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튀어나온 거예요. 썰물이 오면 누가 수영복을 입지 않고 수영을 했는지가 다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네. 예, 물이 그러니까 빠지면. 결정판이 저는 8월 30일 날 그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출간되는데 검정 교과서인데 이때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유, 교육부가 확인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수차례 교육부를 상대로 네. 이 교과서가 어떤 건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나오기 전에 현출되면 문제가 되니까 네네. 그 전에 검토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지금 교육부가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게 되면 지금 그 대통령실의 기조, 그 다음에 뭐 쭉 여러 그 역사 관계 단체들을 전부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로 채우고 싹 다 채웠죠. 예, 그리고 교과서마저도 이렇게 하면 그냥 한국 시민 교육을 받으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 일본 네? 정부 측의 입장에 따라 교육받으라는 거. 일본 정부 지금 극우 정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심각한 극우입니다. 예, 심각한 극우 기시다가 정부예요. 지나고 나면 기시다보다 더 센 극우가 예, 오게 돼 있어요. 그 요새 이제 그 저 정부 측에서
인사청문회나 이런 거 할 때 물밑에서 쓱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기에서 동의 안 해주거나 여기 이렇게 안 되면 더 나쁜 사람 보냅니다. 나쁜 놈 뒤에 더 나쁜 놈 이런 얘기를 아니 근데 하는데. 지금 의원님 사실 우리가 좀 너무 기가 막힌 게 KBS라는 공영방송에서 광복절 땡 치자마자 기미가요 틀고 그 자리에 있을 만한 능력을 못 갖춘 사람들이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지하거나 밀정이거나죠. 너무 무지해서 이게 무슨 이렇게 도처에 이렇게 밀정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죠. 많은 데다가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의 기본적인 속성이 일부 그 실제로 이제 밀정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밀정의 그림자가 짙은 분들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는. 그냥 이게 대세야. 그러면 일로 붙고. 예. 꺼피딴 리라고 이게 하는 대세야. 소설이 있잖아요. 예, 꺼피딴 리가 캡틴 리라는 건데 일본인이 있을 때는 일본 편을, 미군정이 들어오면 미군 미군 편을, 러시아 그때 당시 이제 소련군이 북쪽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꺼피딴 리. 그 캡틴 리라고 예. 해서 러시아 편을 들고 예. 대한민국이 또 이제 올라가니까 그때 또 한국 편을 드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회주의자들이 도처에 있는 거죠. 도처에. 예. 자기들이 하는 말이 대통령 일본 스스로가 그런 면도 그런 있습니까? 거죠. 대통령 스스로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게 권력을 위해서 자신이 파워, 힘에 대한 숭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보기엔. 그러면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주권을 수호해야 되고 네. 대통령은 1919년 그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1919년 3.1운동과 이를 토대로 건립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주권을 수호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대통령의 임무, 책임을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이거는 탄핵 사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가 탄핵될 때 그 형사적으로 뭐 이런저런 뭐 횡령부터 시작해서 직권남용 이런 게 형이 확정돼서 탄핵된 거라고 오해하시는데 아니에요. 당신은 네. 당시에는 수사받고 있거나 네. 뭐 막 기소됐거나 이랬을 때고요. 예. 탄핵 당시에는 전부 다 헌법 위반, 중대한 헌법 위반이에요.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 네. 그다음에 국정농단 최서원 씨한테 연설문 작성의 자료를 줬다. 연설문을 받아서 그것대로 연설했다라는 즉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않는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도 만약 지금과 같은 소위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르는 네. 그 한일 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철저히 따르는 1945년까지는 대한민국은 없었고 네. 미군정을 거쳐서 1948년에나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주권도 국적도 없었다라고 하는 해석을 따르는 것은 예. 한국 정부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나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주권 수호의 의지도 없는 것이고 헌법 전문 수호의 의지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탄핵 사유입니다. 예,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예,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네. 여기서 짚어보면 대법원이 2012년부터 반복적으로 그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제2조의 한국 정부 측의 입장에 따라서 불법 강점이었다라는 네. 것을 반복해서 판결을 하고 있어요. 예. 대법원이. 예. 그것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법치주의도 부정하는 겁니다. 예. 법치주의도. 예. 법치주의 부정은 탄핵 사유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중대한 법률 위반 또는 헌법 위반. 일때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인데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 헌법 정신도 위배하고 네. 그리고 법률도 위배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명백한 탄핵 사유에 저는 해당하는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상황이 된 거다. 말씀을 네. 좀 주셨습니다. 그나저나 의원님 작년 그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 어떤 얘기했냐면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조작 선동으로 여론 외교
왜곡을 하고 사회를 교란시키는 반국가 세력과 싸워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반통일 세력, 반자유주의 세력, 그다음에 검은 세력, 검은 선동 세력, 예. 사이비 지식인, 가짜 뉴스, 장사꾼. 네, 싸워야 된다.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진실에 기반한 언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대통령이 끊임없이 대결을 부추기고 있어요. 싸우라는 겁니다. 싸워라. 싸워라.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의 이런 대결주의에 대해서. 사실 국내의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을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 주장이 있고 각각의 주장이 있으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갈등 없는 사회는 전체주의 파시즘 사회가 갈등 없는 사회죠. 그렇죠. 예.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네. 그 평화는 뭐냐면 공동묘지의 평화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냥 다 죽여버리면 되니까. 예. 예. 그런데 그나마 아유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나마 네. 3.1절 광복절 이럴 때 소위 진보든 보수든 또는 한반도 전체 네. 북한 주민들까지를 포함하여 이 갈등을 좀 극복한 하나의 가치. 네. 그렇잖아요. 공동체가 외세에 저항해서 외세와 맞서 싸워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되찾은 날, 그 공동체를 되찾기 위해서 투쟁을 선포했던 날, 네. 이런 날은 말 그대로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메시지가 중심이 돼야 되는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영역에서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남남 갈라치기, 남북 갈라치기, 전 세계 이거 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네. 전 세계 갈라치기 말도 존재하지도 않는 예. 갈라치기를 하고 예.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갈라치기 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주 천박한 이분법적 세계관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거 한 줌도 안 되는 그 트럼프의 국정 운영 방식이죠. 예. 열렬하게 열광. 똘똘 뭉쳐서 투표장에 나올 30%가 있으면 그들이 투표장에 나오면 50%가 된다라는 거죠. 자기 지지 기반 30%를 거짓말을 하든 갈라치기를 하든 우리 사회에 갈등이 만연해서 누군가는 그런 유튜브와 그런 대통령의 태도 때문에 여당 대표의 목에 칼을 꽂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일을 통해서 30%의 아주 단단한 코어 지지층을 30%가 안 만들고 돼요, 지금. 예. 예. 그뭐 그럼 25% 예. 뭐 20% 정도의 3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를 그래 30%가 그 열렬한 30%가 투표장에 나오면 50%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목표예요. 근데 의원님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면 사실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오면서 네. 우리 사회에서 뉴라이트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주변화되고 그랬죠.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뭐 관뚜껑에 이제 못 받고 다 집어넣는데 이거 다 뜯어내고 부활한 셈 친일이 부활하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런 극단주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주변화되고 그 패퇴되던 그런 세력들이 다시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 없었던 태극기 부대라는 게 생겼거든요. 네, 네. 이 사람들이 세력화한 거예요. 극우 세력화. 아스팔트. 아스팔트 보수. 어제 경찰 추산 2만, 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이분들이. 근데 만약에 지금 남아 있는 윤석열 정권 그 3년간 대통령이 주도해서 이 세력을 더 크게 확대시켰을 때는 그랬을 거라고 봐요. 앞서 말씀하신 그 트럼프 세력처럼 이게 더 극단화되고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부 자금을 가지고 지금 그 337 통일 방안에 따르면 소위 얘기하는 반북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날 걸로 보여요. 네네. 네, 그러니까 건강한 시민 사회가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이런 사회가 아니라 이런 극단주의 세력들이 막 중심으로 나와서 정부 세금,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게 돼서 3년간 이 세력이 더 단단하고 커지면 그때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는 그걸 야권에서 그런 시도는 끊임없이 할 거예요. 예. 끊임없이 할 거고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라든지 네. 사실은 국정 동력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정 동력을 그런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나 이런 쪽에서 얻으려고 할 극우 유튜브들. 예, 극우 유튜버들을 예. 뭐 장관으로 막 다 등용을 데려다가 해버리니까 등용하니까요. 등용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요,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촌스러워요. 그 예전에 또 이제 북쪽에 대해서 새로운 세대, 소위 X세대, 저희들이 이제 X세대인데 X세대를 지나면서 또 쭉 보면서 촌스러워요. 북쪽을 보면. 그렇죠. 예. 김재동 근데, 씨가 얘기했잖아요. 예. 헤어스타일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너무 젊은 친구가 촌스러워요. 너무 촌스럽다. 예. 그 바지통 넓은 것도 너무 발지 좀 깡통해. 여튼 그냥 그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내재적 접근을 통해서 보자면 왜 그들이 하고 있는지 그런 일을 내재적 하고 접근하면 있는지 큰일 나요. 아니 그때 하나의 송도일 관점이죠. 교수가 이해하기 위한 예,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 접근을 해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남쪽에 있는 국민들이나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매우 촌스럽습니다. 그렇죠.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저들이 벌이는 행태도 매우 촌스럽습니다. 소위 우리는 자유를 숨쉬듯이 느끼고 살았던 진짜 자유가 내 피부에 와닿아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소위 중도 진영으로부터 결정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중도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마음이 떠났던 사태는 최서원 사태 이전에 네. 국정교과서 사태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랬구나. 소위 자유주의를 그 숨쉬듯이 어렸을 때부터 겪어왔던 젊은층들이 네. 또 중산층들이 언제부터 박근혜로부터 마음이 떠났느냐 그 시발점을 역사교과서에서 예. 촌스럽거든. 예. 왜 꼰대질이야? 국가가 나한테 왜 꼰대질을 하지? 이거를 못 건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소위 그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적 선민의식에 빠져서 니들이 사실을 몰라서 그래. 니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그래. 니들은 종족주의자들이야. 민족주의도 안 돼. 라고 훈계하고 있어요. 꼰대질하고 있고. 교과서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꼰대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꼰대질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걸로 다수파가 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니 다수파가 될 수 있다고는 아무도 네. 생각 안 해요. 근데 세력화가 더 단단해지면 극단주의자들이니까 그게 문제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네. 거죠. 근데 그래서 왜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국가 전체가 이게 기반을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씨 같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기념관의 김영석 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관을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뿌리를. 이제 예. 그 그게 국가 문제죠. 시스템과 제도를 그렇습니다. 망가뜨리는 것에 주저함이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 어려운 게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예. 이상한 초식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예. 최소한의 합의 기반,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합의 기반이 있는데 네. 말하자면 뭐 그 5.18 기념관에 전두환 안 치고 네. 뭐 그런 식이잖아요. 식이잖아요, 네, 지금. 그런 식이에요. 네. 그런 식이에요. 독립기념관에 다수국민들이 친일파 동의하지 안- 않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극성스러운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뭐냐면 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그 지역에서 이렇게 네. 하다가 보면 아파트 주민자치회가요 그 많은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한 명 그 자기 이권을 하기 위해서 막 극성스럽게 막 열성을 보이고 막 나가고 떠들고 이러면 상식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아유 내가 이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하면서 이렇게 치워버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맞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쫓아낸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유 저것들 내가 안 보고 살지. 그냥 나 편히 그냥 살래. 이게 편히 네. 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치지 말되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요. 저는 촌스러워서라도 실패할 거고 네. 꼰대질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가장 유리알처럼 부서지기도 쉬운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선출을 했으니까 민주주의는 네. 그런 제도예요. 네.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또 그렇게 쉽게 부서지지도 않는다. 유리알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네. 굉장히 강한 게 민주주의이기 네. 때문에 저는 뭐 국민들이 나서시기 전에 저희들이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올 가을 내년 봄 사이에
국민들이 가만히 두겠나? 네. 그래서 군 출신들로 이렇게 쫙 장악을 하고 뭐 제2의 그럴 수 있죠. 차지철이라고 하는 그 김용현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장관으로 보내고 경호처장 누구 시킬까요? 아직 공석인데 뭐 공석으로 계속 두진 않겠죠. 뭐 별로 뭐 제가 보기에는 김용현 전 되게 재밌게 본 건 뭐냐면 네. 신원식은 밀려난 거고 네. 장호진은 한 번 더 밀려난 거거든요. 그렇죠. 안보실장 많이 밀려났어요. 무슨 뭐 외교특보 무슨 뭐 키신저도 문정희 선생님 모른다는 만들었어요. 얘기예요. 문정희 선생님 네? 만들었는데 키신저도 누군지 모르고 문정희 선생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키신저의 장호진 특보를 그 다음에 본인도 민망할 것 같아요. 네, 본인도 네. 야, 내가? 키신저? 내가? 네. 그다음에 이제 김용현은 마음이 급했어요. 저는 굉장히 이걸 보면서 원래 김용현은 국방부 장관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초반부터 예, 초반부터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김용현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을 되살려 보면 경호처장 가가지고 그 대통령 경호 대상 구역 내에 있는 경찰과 군인을 경호처장이 다 지휘하겠다라고 네. 시행령 만들려고 했다가 개박살 났던 난리가 사람입니다. 났었죠. 난리가 예. 났었죠. 군과 경찰 모두에게 반발을 받았던 맞습니다. 사람이에요. 그런 거 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야 이거 대통령 지금 내가 국방부 장관 안 하면 못할 것 같아. 레임덕, 레임덕이 되면 데드덕, 아무것도 못할 수 좀비덕. 있어. 예. 이 차례차례 지금 앞에 나와 있으니까 예. 못 참고 나온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못 견디고. 나 좀 시켜줘 이거예요. 예. 예. 이제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 장관 장성 인사를 9월 달인가 10월 달에 10월 있는 달에, 예. 10월 달에 있는 장성 인사를 장군 본인이 인사. 하겠다는 거 예, 아니에요. 예. 장군 인사를. 예. 신원식은 그거 뭐 얼마나 학수고도 했겠어요. 그거 못 장군 들어요. 인사를 내가 이렇게 예, 해야 짝짝짝 되는데. 해가지고 예. 내 편 좀 올리고 하려고 예. 했는데 가차 없이 안보실장 가가지고 김태호 따까리 노트하게 생겼고 라고 보입니다. 네. 예. 김태호가 실질적으로 네. 예, 안보실을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의 귀한 눈과 손발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해요. 제 의견입니다. 네. 예. 신장식 의원님 개인 의견입니다. 의견입니다. 네. 의견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예, 의견이니까요. 의견은 의견으로 받아서 토론하시면 되니까. 예. 반론하십시오. 언제든지 반론하시면 반론권을 돼요. 보장하겠습니다. 예. 저의 근거는 그 안보실장 4명 바뀌는 동안에 안 바뀐 유일한 안보실 직원. 고위직은 네, 고위직, 김태호다. 따라서 김태호가 다 좌지우지한다. 예. 그냥 인간관계로만 해도 그 안보실장이 안보실 직원들 이름도 다 외우기 전에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예. 여튼 신원식을 통해서 신원식이 아니라 김용현은 지금이 아니면 내가 국방부 장관 평생 소원 국방부 장관을 못할 것 같아라고 해서 나왔고 그러면서 장군 인사를 네.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자 극우 아스팔트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 정권 말미에 네. 그때 소위 그 무슨 그 계엄 사업 비상계엄 네.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랬죠. 비상계엄 계획이 나왔을 때 예. 군이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광화문으로 들어오는 사건은 뭐냐면 소요 사태입니다. 대규모 시위 네. 이런 거예요. 그럼 대규모 시위는 대규모 시위와 충돌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쪽이라면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올 가을부터 굉장히 이렇게 액티브하게 움직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쪽도 지금 태극기 부대 활성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호성 뭐 이런 네. 양반들을 시민사회 수석실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문고리. 예,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러면 광장에서 네. 두 세력이 광장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박근혜 때 그랬습니다. 예. 예.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러면 경찰이 됐든 군이 됐든 그 소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강화된 경비 조치 내지는 치안 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그 군 장성 인사를 김용현에게 맡긴 게 하나의 포석이고 네. 그다음에 하나의 포석은 뭐냐 조지호 경찰청장 예.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그 사면복권된 명단을 보세요. 사면복권된 명단에 국정농단 세력이 다 국정농단 들어가 있어요. 세력이 다 들어가 있죠. 예. 국정농단 세력 중에서 네. 경찰이 거의 한 페이지입니다. 경찰 전 경찰 누구, 네. 전 치안감 누구, 조현호부터 시작을 예, 해서
조현호부터 시작돼서 다수의 경찰이 들어가 있어요. 경찰을 장악하겠다. 아직도 행안부 장관은 이상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즉 저는 저쪽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광장에서의 갈등을 부추기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소위 뭐 범죄와의 전쟁이 됐든 노태우 때 했던 일이죠. 네네네. 뭐가 됐든 해서 치안, 소위 공안 통치를 획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번에 인사와 사면복권을 보면서 경찰을 조금 더 강하게 틀어주겠다, 군을 조금 더 강하게 틀어주겠다. 라고 하는 의도를 저는 읽게 되거든요. 네. 이것도 저의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충돌을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발을 하잖아요. 네. 국민들의 어떤 공분을 좀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8.15의 기미가요가 웬 말이고 김원호가 웬 말이고 세상에 그거를 공영방송 KBS가 틀고 이러니까 여론이 폭발하고 막 이런 건데 경우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이게 뭐 도발이다 이런 표현을 도발이죠. 하고 있는데 남쪽도 도발하고 있고 북쪽도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네. 왜 이러냐.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도적 충돌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국면을 맞이하기 위한 전직 그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 예, 경우에는 이게 친위 쿠데타 뭐 계엄 뭐 이런 기시감이 든다. 박근혜 때의 기시감이 든다. 이제 이런 말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했던 그래서 작성을 했었죠. 아니 저는 그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용납 안 합니다. 용납하지 않고요. 예. 그때도 자기들이 뭐 검토했다고는 하는데 네. 실현되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미리 뭐 예. 국민들이나 그때는 군을 장악을 제대로 안 됐었어요. 비육사 출신이 합참 의장이었고 네. 불가한 상황이었어요. 예. 여러 가지. 저는 우리 그 군 장교들 믿고요. 예. 그다음에 경찰 내부에 예. 뭐 직장 협의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럼요. 백경정도 계시고 네. 백경정 같은 분들이 곳곳에 계시다고 봐요. 그런 계획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박정훈 대령도 계시고요. 네, 박정훈 예. 대령도 계시고요. 예. 그런 계획 성공할 수 없으나 저들은 그런 그러니까 그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메타버스에서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성공할 수 없다. 다만 그들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 우리가 미리 알고 예측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은 합니다. 구영배 월드처럼 윤석열 예, 윤석열 거기 있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용산과 한남동 사이에는 윤석열, 김건희 월드가 있다. 예. 예. 의원님 이렇게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좀 벌써? 여쭤볼게요. 예, 예. 그 전현희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네네네. 저 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국장 직무대행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김 국장님. 예. 김건희가 살인자다. 윤석열 내외가 살인자다. 이제 이런 그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이번에는 송석준 의원과 여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는 연쇄살인자냐.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전현희 의원의 발언은 너무 좀 과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럼 디올백이 사람을 죽였다?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저는 요건을 처리해가는 과정들 보면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네. 빌미를 잡은 거죠. 법사위 진행 중에 저는 이제 2시에 저도 당일날 같은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승윤 부위원장 관련해서 그리고 공수처 관련해서 뭐냐면 디올백 김건희 하나 보호하겠다고 실제로 기관의 존립 근거로 송두리째 흔들었고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인간은 양심 때문에 또는 직업적 윤리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소중한 가치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개체수의 조절을 위해서 레밍이나 이런 유적인 개체수의 조절을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우리 뭐 안중근 의사나 네. 또 이런 분 최우규 스스로 자진하시잖아요. 네.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위해서 본인의 생명도 포기할 수 있는 게 그런 동물이 사람이에요. 네. 인간이에요. 그게 동물과의 차이다. 차이다. 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그게 뭐 의로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인간이라는 유적 존재는 그러하다. 사실의 진술입니다. 네.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그거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이익이 있으면 움직이는 건데 왜 가치를 두고 사람이 자신의 행보를 결단하지? 아니 돈 되면 다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명박식 사고. 네. 아니 돈 되면 하는 거고 내가 권력이 생기면 다 하는 거지. 뭔 그걸 소리야. 뭔 소리야. 네. 아니 그 공무원이 시키면 하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왜 그런 걸 걸지? 제가 요새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런 네. 사람들 때 너무 네. 많아지고. 그러니까 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어르신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금수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의 말씀입니다. 예. 그런 식의 발상인 거죠. 네. 그런 식의 발상인 거예요. 말이 됩니까? 사실은 여기서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승윤 부위원장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본인이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순직 인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마치고 마무리하고 사퇴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거를 보고 기자들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하고 사설이라도 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순직 인정이라는 것은 공무원 재해법상 자신의 직무와 네. 소위 그 김 국장님의 극단적 선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자신의 직무에서 이지문 중위 전 중위나 이런 분들이 쭉 말씀하셨던 거 보면 나는 이첩을 주장했는데 수뇌부가 밀어붙여서 종결 처리하게 됐다. 부끄럽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부끄럽다. 내가 평생 살아왔던 게 다 무너지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정승윤이에요. 근데 정승윤이 이 직무와 죽음 간의 극단적 선택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을 한다? 그거는 자기의 가해 행위를 덮는 절차를 스스로 거치겠다라는 얘기에 불과하다고요. 사실상 증거인멸 증거인멸의 과정이죠. 예.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직무배제를 일단 해놓고 직위해제를 해야 돼요. 직위해제를 해야 된다. 직위해제 공무원법상 직위해제 해놓고요. 예. 직위해제 해놓고 다른 사람이 하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권익위를 너무 비판해서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살인자입니까 그러면?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살인자예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승윤 부위원장한테 질문하고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던 제가 살인자란 말입니까?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전현희 위원장을 옳다구나. 전현희 그 전 위원장이죠. 전현희 의원은 옳다구나 하고 거기다가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본질에 집중하세요. 네. 그러니까 친일파 그러니까 친북 그러고 또 당신들이 디올백이 사람 죽인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전현희 야당 이렇게 이재명.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긋지긋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 전환에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식의 물타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 편의점은 따박따박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다 지적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오늘 2분이나 그러네. 넘어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주말엔 좀 쉬실 수 있기를. 예, 저도 그러기를 악망합니다.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